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 이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95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TV 토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운동장 유세가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을 해왔습니다. 가장 큰 기능으로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각종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기능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가나 그리고 매체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역할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정책보다는 인물이나 이미지가 부각되는 그런 요소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인 썰로 전략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방송 토론은 공정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또 이렇게 형식과 절차에 얽매일 수 있는 그런 한계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효과는 우리가 강화 효과와 설득 효과도 나누고 있죠. 오늘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주로 모든 연구 결과들이 강화 효과를 나타납니다. 지지 후보자를 바꾸기보다는 내가 가졌던 지지 후보자는 바꾸지는 않지만 설득 효과란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자를 바꾸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박빙의 경우에는 TV 토론이 상당히 효과를 누리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층을 움직이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990년에 15대 대선 후보자 토론의 효과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연구들이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론학기 중심의 그런 연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주 관심 있고 또 뜻깊게 생각하는 건 정치학기 쪽의 연구는 참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정치학자들의 시각으로 다른 연구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연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또 연구 결과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사전조사보다는 공정성이 훨씬 더 늘어난 부분 그리고 흥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조사에서 57%였는데요. 사후조사에서는 63.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토론회보다는 훨씬 더 흥미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정보 전달 기능에 있어서는 사전조사에서는 91.6%였습니다. 그런데 사후조사에서는 82%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책 중심의 그런 토론보다는 이런 데 실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구를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76페이지입니다. 표6에서 지지 후보자 조사 항목에서 박근혜 문재인 기타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여론조사한 시점이 벌써 후보자가 누가 토론회에 참석하는지가 정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정희 후보자가 빠져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물론 그거는 답변을 들으면 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토론 후에 지지 후보자를 변경한 그런 여부에 대한 조사였죠. 77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 55.8%가 사후에 바꿨죠. TV 토론을 보고 바꾼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 지지자 9.9%가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자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는 이건 상당한 수치가 아니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과 같은 그런 박빙을 선거에서 9.6%, 5.6%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건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큰 질문 아닌데요. TV 토론의 시행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을 했는데 주체가 KBS, MBC, SBS로 나온 분석이 질문하셨죠. 이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행 주체를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신뢰도가 훨씬 높게 나오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전체적으로 토론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 세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직접 토론회를 주관을 하다 보니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1차와 2차 똑같은 진행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옵니다. 아, 유 박사님, 그 2차 토론회 진행 방식 바꿔줘. 훨씬 재밌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같은 진행 방식을 사용을 하더라도 토론자들이 얼마나 숙지를 하고 토론에 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토론 방식을 들여내고 미국식의 타운홀 미팅을 하더라도 토론에 익숙하지 못하면 재미없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에 오시는데 미디어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오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후보자를 직접 보좌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토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100분 정도 들어가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미처 이거 다 전달을 받지 못하진 않나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제에 대한 신경민 의원님 말씀이 있었어요. 미디어나 환경이 빠져있다. 저희가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른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에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는 제가 조금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좀 민감한 상황에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토론 시작 전에 한 10분도 안 남은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새누리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 새 후보자가 합의를 했는데 왜 사랑의 열매를 달고 왔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토론회 시작 10분 전이기 때문에 새 후보 당자가 모아놓고 다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한테 직접 했죠.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일어서셔서 당기타고 논의를 해서 그냥 당기타고 뺐어요. 저희가 뺀 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빼느냐? 당신 그냥 두지 않겠다. 이름이 뭐냐? 뭐 명함 뭐냐? 나라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거 필요 없다고 그거 그냥 진행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내려왔어요. 또 문제 제기를 해요. 이번에 어쩔 수가 없죠. 세 사람 앞에 섰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세 후보 모두 아 그거 뭐 다르냐고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날 트윗에 이제 이렇게 올랐어요. 사랑을 열매도 못하게 하는 선관위 한 후보가 안 달았기 때문에 우리 후보도 떼게 했어. 선관위 직원이 이게 후보 합의가 아니라 현장 거짓말로 사랑의 열매를 떼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도 되나 이랬던 거죠.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까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사실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또 다른 이슈들이 너무 묻혀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조그맣게 이제 이거를 트윗이나 이런 데 통해서 사실관계는 그렇지가 않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새누리당 측이었고 모든 후보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해서 사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서 정말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물리는 이런 정치 문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정치 문화가 형성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